부산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동해안의 거센 물결로 이어지는 지역에는 정기적으로 마을굿이 열립니다. 지방마다 기간이나 형태가 조금씩 다르지만 어민들의 풍어와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은 같습니다. 특히 부산 기장 지역의 별신굿은 전국에서 규모가 가장 큽니다. 장작 6박 7일 동안 이어지는 기장 동해안 별신굿. 그 속에는 바다와 더불어 살아온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풍족한 어장과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대변리. 올해 별신굿이 열리는 마을입니다. 정박 중인 어선마다 오색의 만성기가 펄럭이고 마을 곳곳의 화려한 장식들이 별신굿의 분위기를 물씬 느끼게 해주는데요. 대변항 한가운데에 군막이 설치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주요 굿이 연행되는 공간인데요. 행사의 규모만큼이나 군막의 크기도 큽니다. 경쾌한 풍물 소리와 함께 드디어 동해안 별신굿이 시작됐습니다. 대나무로 만든 신대를 앞세우고 무당과 그 행렬들이 뒤를 따릅니다. 저도 은근슬쩍 합류해 봤는데요. 행렬이 제일 먼저 향한 곳은 이번 행사를 주관한 제주의 집입니다. 시작부터 아주 떠들썩하죠. 일단 신을 부르기 위해서는 굉장히 뭔가 요란하게 시작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시작을 알리는 것 또한 그 요란하게 함으로써 그 알리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제주는 마을 사람 중에서 부정이 없고 신망이 높은 사람이 선출되는데요. 올해 제주를 맡으신 최철한 이장님. 목욕제계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정성껏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제주는 문박 출입을 삼가고 날 것을 먹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금기를 지켜야 하는데요. 한 해 동안 마을의 평화가 달린 만큼 막중한 책임감이 따릅니다. 제주가 선정되면 이제 첫째 기룡사 뭐 초상집이나 잔치집이나 이런 데는 전혀 못 가고, 또 이들 마을 싸움하고 뭐 이런 데도 봐서는 안 되고, 그 제주가 되려면은 이제 눈도 좀 멀어야 되고, 귀도 멀어야 되고, 입도 멀어야 되고, 그 세 가지가 좀 이래 근기상으로 중요시 여기고 불편한 점이 많죠. 그런 것 때문에. 대개 모든 굿의 처음에는 부정굿이 행해집니다. 혹시 남아있을지 모를 부정을 씻고 청정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굿인데요. 무속에서 깨끗한 물은 정화의 역할을 합니다. 무녀가 바가지에 물을 신칼로 찍어 집 주변에 뿌리는데요. 부정이 가셨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칼을 던져 점을 치기도 합니다. 우리 무속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정굿. 부정한 현실 공간을 신성한 제2의 공간으로 바꾼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부정굿이 끝나면 제주 집의 가족들을 축원해 줍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집뿐만 아니라 마을의 모든 곳에 신이 존재한다고 믿었는데요.
성주굿은 집안의 수호신인 성주신을 모시고 가정의 평안을 빌어주는 굿거리입니다. 뭐든지 다 아무 허물 없이 몸 잡지 말고 달 잡지 마시고 매 잡지 마시고 모두 다 밭들붙들 안들어 편들선지 하시면은 우리 다의 채식가정 김씨 명당에 사만세존님네 성주군왕님네 토주귀신님네 조부 조상님네 각각 존신님네 모두 덕인 줄 나오리다 소만성을 제대로 전대하오. 굿이 끝나면 술과 음식을 마을 사람들과 나눠 먹습니다. 함께 잔을 나누며 마을의 평안을 비는 건데요. 술을 하나 더 갖고 오라 이 딸. 굿은 이렇게 신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하나로 결속시켜 공동체를 더 끈끈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신, 자연, 인간 모두 하나가 되는 그런 공간이 바로 별신구 축제의 공간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신과 인간이 그런 갈등이 화해가 된다 그러면 화해가 이루어졌으니까 축제를 벌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 축제를 통해서 이제 공동체가 구성되고 공동체 갈등이 해소되고 그러면서 마을 전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배경 때문에 이런 별신굿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제주집에서 굿을 마친 행렬은 다시 재물을 지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산신제당. 이곳엔 마을에 가장 먼저 정착한 시조신이자 마을의 수호신이 모셔져 있는데요. 이 시조신을 굿막으로 모셔가기 위해 제당 주변에 쳐놓은 금줄을 제거하고 별신굿의 거행을 알립니다. 재밌는 건 시조신에도 남녀가 존재한다는군요. 이곳은 할머니 신을 모신다고 해서 할매제당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경상도 지방에서는 마을의 시조신을 특별히 골맥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마을이 형성하게 되면 바로 맨 먼저 마을의 수호신은 동신을 정하게 됩니다. 이제 동신이 정하게 되면 신당을 만들어가지고 신을 모셔야 될 거 아닙니까? 동해안이나 안 그래 기장지역 마찬가지 경상도 지방에서는 이 마을 수호신 동신을 우리가 골매기 또는 골매기 신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골매기 신은 골이라는 것은 고을, 마을이라는 뜻이고 맥은 막는 뜻이죠. 마을의 액을 막아주는 그런 신. 산신제당에선 부정굿으로 시작해 네다섯 거리의 굿이 이어집니다. 자손들 어디 가봐니 서울로 부산으로 대구로 울산으로 이래 객지 타향이 다 나가가 있더라도 하여튼 우리 자손들 잘 되도록 전제해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 아프지 마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시게 다 무병장수하게 사시다가 나중에 먼 세상 가실 적에는 다 어디든지 이 부처님 원력으로 다 기운 받고 원력 받아가지고 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극락세계로 다 가시세. 세존굿처럼 종교적 색채가 묻어있는 굿거리도 있는데요.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바닷사람들은 영험한 기운을 지닌 모든 것에 무사 안녕을 빌었기 때문입니다. 복도 주시고 야 인복은 걸어들고 물복은 흘러들고 야 바람복은 불어들고. 동해안 별신굿에서 명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무녀는 신을 부르기 위해 명태 꾸러미와 신칼을 들고 춤을 춥니다. 특히 명태는 동해안에서 쉽게 구할 수 있기에 신을 받는 역할로 쓰기에 알맞죠. 사람들은 신을 받아들인 명태포 입속에 돈을 꽂아 넣으며 한 해의 안녕을 비는데요. 명태가 애군을 대신 막아준다고 믿는 겁니다.
동해안에서는 신을 받는 거의 모든 국거리에서 명태를 사용합니다. 명태를 왼손에 잡고 신가를 오른손에 잡고 춤을 추다가 명태 신가를 이렇게 꽂고 이렇게 어깨를 조금 흔들거든요. 그런 의미가 이제 신이 왔음을 표출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 신에 대한 공양물의 의미로 입 속에 전부 돈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거든요. 공양물이나 패백의 의미로. 정성이 오니까 오늘은 산 사람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매개체로 대나무가 이용되기도 하는데요. 별신굿에서 행해지는 대자비가 그렇습니다. 귀신같이 안다고 벌써 기다리고 바르고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신대를 잡으면 무녀가 신이 하강하기를 청합니다. 신대가 흔들리는 것으로 신의 강림을 나타낸다는군요. 대나무는 신에게 마을의 안과 태평을 기원하는 통로인 셈입니다. 예. 무속은 각 거리마다 이제 해당되는 신들이 다 있죠. 그럼 신을 불러 신과 교감하는 통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대나무 기능인데, 대나무는 신과 인간이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장치.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신대라고 합니다. 신대라고 하는데, 우리 무속에서는 신령이 하강하는 통로라든가 또는 신령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대나무라는 것이죠. 오랜 시간 어촌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함께해온 동해안 별신굿. 급격한 도시화의 물결 속에 한때는 미신으로 치부되어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오늘날 중요 무형문화재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염원과 오랜 풍습이 담긴 동해안 별신굿은 부산이 간직한 소중한 소리입니다.